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예술의 이제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개체를 통해서 이제 그 개체가 속하는 종의 본질인 그 이데아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이제 플라톤이 이제 사용했던 그 용어고요. 이제 이데아는 이제 어떤 사물이 이제 그 지향하고 또 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사물의 어떤 그 완벽한 하나의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인간의 이데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간, 보다 나은 인간. 뭐 요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상을 구현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걸 그 이데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걸 그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도형들의 하나의 그 이데아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 어떻습니까? 한 점에서 뭐 동일한 점에 동일한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그런 식의 그 완벽한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에는 그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원은 하나의 그 완벽한 하나의 그 원형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식의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그 각 개체가 속하는 이제 그런 종의 어떤 그 완전한 형상,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술은 이제 사물의 내적인 본질, 사물의 어떤 그 진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물의 내적인 본질, 뭐 또는 이제 플라톤식으로 말해서 이제 이데아는 개념적이고 이제 추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관과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예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듀러가 그린 이제 그 토끼라는 그런 뭐 그림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술 뭐 화가가 이제 그리는 그 이제 토끼는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의 그 개체로서의 그 토끼죠. 하나의 그 개체를 통해서 그 이제 토끼라는 것이 무언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 개체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그 직관, 뭐 지각에 의해서죠. 이에 반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보편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이제 추론적인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것인데 뭐 예술가들은 이제 어떤 그 사물의 본질을 이런 어떤 개념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제 발견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건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하는 것이고 뭐 예술가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 사물의 본질이 뭔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직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도 이제 같이 이제 가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뭐 이게 보고 듣고 뭐 이제 이런 걸 직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게 보고 듣고 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지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뭐 미켈란젤로의 이제 뭐 다비드상이라든가 뭐 이런 건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그 좀 완벽에 가까운 뭐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이데아를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인간들 대다수는 사실은 그 완전한 인간에 못 미치죠. 거의 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욕망과 뭐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식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어떤 그 형상, 완전한 어떤 그 이데아를 이렇게 발견하는 데는 직관 이외에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데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토끼입니다. 토끼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토끼를 아무리 해부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예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토끼라는 것이 뭔지 이런 걸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걸 참 토끼가 뭔지를 참 개념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화시키기 어려운 이런 어떤 그 사물들의 내적인 그 본질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토끼를 그린 듀러죠.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개성. 이 쇼펜하우어는 이제 인간 개개인이 또 하나의 동물로 치면 하나의 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동물들의 이제 성향은 뭐 거의 다 비슷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각각의 개인이 서로 이게 너무나 다른
하나의 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간은 뭐 인간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의 어떤 본질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어떤 또 내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상화 같은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이런 내적인 본질, 뭐 듀라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함이라든가 뭐 진지함 이런 것이 좀 드러나 있죠. 그것과 어울러서 또 인간 일반의 어떤 그런 본질을 같이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 고흐가 그린 어떤 소로, 어떤 그 슬픔의 어떤 이데아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슬픔이 뭔지, 슬퍼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예술가가 이제 사물을 어떤 그 경험하는 상태. 예술가들이 이제 그 사물을 경험하는 상태는 어떤 그런 심미적 관조의 상태겠죠. 모든 이해관심에 떠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물들이 스스로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식의 상태인데, 예술가들은 이제 그런 그 자기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심미적인 이제 관조 상태에 진입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예술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예술 형태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게 최고의 예술을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리스 비극을 아주 높이 평가했는데,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일상의 삶, 이런 것이 결국은 다 헛되고 무의미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제 의지, 욕망을 이렇게 부정하도록 이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비극이야말로 가장 어떤 깊은 이게 철학적인 지혜를 이게 담고 있는 예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극은 행복과 삶을 파괴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어떤 그 운명의 힘이죠. 이제 그러한 재난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비극은 이제 그런 식의 재난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비극 작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지옥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 비극은 이게 욕망으로 붙잡혔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 절망에 빠지면서 모든 욕망과 쾌락의 하망을 깨닫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가장 고귀한 인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떤 식의 어떤 삶을 이게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그 비극 작품이 이제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게 비극을 이게 높이 평가하지만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제 그 예술 양식이 음악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는 이제 음악하고 이게 다른 어떤 그 예술 양식들하고 이게 전적으로 이게 성질을 달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이외의 이제 예술들,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비조형 예술이라고 그러죠. 이에 반해서 이제 뭐 그림이라든가 회화라든가 뭐 조각이라든가 건축 이런 것들은 다 조형 예술이라고 그러죠. 조형 예술은 사물들의 어떤 보편적인 이데아를 이제 표현한다고 봤습니다. 아까 봤지만 이제 토끼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토끼의 이데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어떤 그 근원적인 의지, 소위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물자체라고 이제 불렀던 거, 우리가 이게 도저히 뭐 지각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실제 자체를 표현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우주적인 어떤 의지의 이제 움직임. 쇼펜은 이제 우주적인 의지가 하나의 내적인 갈등과 이제 불만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고 봤었죠. 음악은 이런 어떤 우주적 의지 자체의 어떤 그런 내적인 갈등이라든가 뭐 투쟁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야말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게 근원적인 실제를 이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 예술 철학이 특히 이런 심미적 관조에 대한 이 사상이 이제 그 이후의 예술 철학에 아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는 뭐 울기도 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음악의 이제 멜로디, 음악에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멜로디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이렇게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뭐 가사라든가 이런 거 뭐 다 까먹더라도 어떤 그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우면 그 멜로디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음악이 이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음악이 모든 어떤 그 사물들의 그 배후에 존재하는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 아니냐. 쇼펜하우어의 예술 철학에 이게 그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그 예술가들 중에서 이게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이게 가장 많이 받은 그 예술가는 바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그너는 원래는 이게 무정부주의자였고, 어떤 그 음악도 원래는 그 사회혁명의 한 일환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술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선시키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거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그너가 이게 쇼펜하우어의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잊고서 음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바그너 같은 경우 오페라를 작곡을 할 때 이제 그 음악보다도 특히 그 가사 또 이제 어떤 줄거리 이런 걸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의 그 이제 그 음악 사상 이런 걸 접하고 나서는 그런 건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뭐 대사 뭐 이런 거 잘 안 들려도 좋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멜로디다, 이 선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이제 선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 근원적인 실제 이제 그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그너는 이제 쇼펜하우어에 정말 이제 아주 깊이 매료가 돼가지고 거의 매년 한 번씩은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그 책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쇼펜하우어 사상을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예술 철학이 이제 그 예술가들 중에서는 이제 바그너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은 이제 말로 표현되는 감정이나 오페라에서 수행되는 연기에 관해서 지극히 심오하고 궁극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한다. 음악은 그것들의 진실하고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며 무대 위에서 그 몸뚱이와 외피가 제시되고 있는 사건들의 가장 내면적인 영혼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음악이 이제 그 배후에서 흐르지만 그 음악이야말로 사실은 그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적인 진리를 이게 드러내고 있다.